80세가 넘으면 몸은 조용히 죽기 시작합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는 썩고 숨을 쉬어도 심장은 녹슬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살아있는 시체가 됩니다. 침대에 갇혀 오줌줄을 차고 타인의 손에 밥을 떠먹여야 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몸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 인생은 끝입니다. 첫 번째는 발끝으로 서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80세를 넘기고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발끝으로 서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깟 발끝 운동이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냐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운동 하나가 생명줄을 붙잡는 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능력을 잃는 순간 노년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곧장 넘어지고 한 번의 낙상은 노년에게 치명상을 안깁니다. 넘어지기만 해도 다리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부서지고 평생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발끝으로 서는 힘은 단순히 다리 힘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을 살리고 뇌와 근육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며 작은 근육들을 끊임없이 깨워 신체를 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3분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올라서기만 해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간단한 운동조차 무시하는 순간 노년의 몸은 점점 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살아서도 침대에 묶이는 삶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발끝으로 서야 합니다. 노년기의 몸은 배신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귀는 먹먹해지고 다리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힘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발끝으로 서기 운동은 이 균형 감각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입니다. 어떤 비싼 약도, 어떤 화려한 건강식품도 발끝으로 버티는 힘만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반사신경이 둔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발끝으로 서기 운동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루 3분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종일 병원, 대기실에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일어서는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발끝 운동을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81세 이모 씨는 발끝으로 서기 운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그런 걸 하냐, 난 아직 멀쩡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눈길에 살짝 미끄러진 순간 이 씨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몇 달간 침대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발끝 운동이라도 했더라면. 재활치료를 받으며 힘겹게 다시 서는 동안 이 씨는 매일 발끝으로 올라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운동은 발끝 서기다. 이걸 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발끝으로 서는 연습만큼은 매일 해야 합니다. 넘어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3분만 투자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발끝으로 서기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게 해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뒤로 걷기를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뒤로 걷기를 해야 합니다. 평생 앞으로만 걸어왔던 발걸음을 이제는 거꾸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걷는 것만으로는 노년의 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걷는 것은 습관이고 뒤로 걷는 것은 도전입니다. 도전이 없는 몸은 금방 늙고 맙니다. 몸이 늙으면 마음도 함께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몸에 긴장감을 주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뒤로 걷기가 필요합니다. 뒤로 걷기는 단순히 색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깨우고 잃어가는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은 넘어짐입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서지고 척추가 부러지며 침대에 갇힌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뒤로 걷기 운동은 이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뒤로 걷기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삶이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뒤로 걷기를 하면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이 깨어납니다. 특히 허벅지 뒤쪽,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하체 전체가 단단해집니다. 노년에는 이 하체 근육이 생명줄입니다. 다리 힘이 떨어지면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시장을 가도 주저앉게 되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집 안에만 갇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들이닥칩니다. 뒤로 걷기는 뇌를 젊게 만듭니다.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는 새롭게 자극을 받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신경세포를 깨우고 치매 예방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 10분 조심스럽게 뒤로 걷는 습관이 평생의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언젠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슬픈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중심을 잃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뒤로 걷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긴장감을 잃지 않고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훈련을 통해 평소에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처음에는 벽을 따라 걷거나 지팡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고 꾸준한 습관이 몸을 살립니다. 뒤로 걷기를 무시하는 순간 몸은 변화를 잃고 노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매일 해야 하는 것은 근육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특별한 자극입니다. 뒤로 걷기는 바로 그런 자극을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82세 김정희 씨는 젊을 때부터 평범하게 걷는 운동만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에 금이 갔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추천한 운동이 바로 뒤로 걷기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뒤로 걷기냐고 웃었지만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한 발자국씩 뒤로 걸었고 점차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김 씨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다리 힘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공원 한 바퀴를 뒤로 걸어 돌며 뒤로 가야 오래 간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뒤로 걷기는 노년의 몸과 뇌를 살리는 기적 같은 운동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루에 몇 분은 꼭 뒤로 걸어야 합니다. 처음은 두려워도 그 발걸음 하나가 내 인생의 무너짐을 막아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일같이 거꾸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년의 삶이 앞으로도 단단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등치며 박수치기를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손등치며 박수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 가볍게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노년의 몸은 매일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힘을 잃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뇌는 점점 더 굳어갑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밀 무기, 그것이 바로 손등치며 박수치기입니다. 손등치며 박수치기는 손바닥을 치는 일반 박수와는 다릅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교차로 치는 이 동작은 뇌의 좌우 방구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신경회로를 깨우고 굳어가는 뇌를 흔들어 깨웁니다.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심장 박동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손목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자극이 온몸에 퍼져나가며 몸을 따뜻하게 깨워줍니다. 손등치며 박수치기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제대로 하면 온몸이 살아납니다. 박수치는 리듬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다 보면 뻣뻣했던 어깨가 풀리고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며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매일 이 작은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년만 지나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활기차고 생기가 돌지만 다른 한쪽은 몸이 무거워지고 기억력은 흐릿해집니다. 결국 차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운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아령도 헬스장에 러닝머신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작은 자극을 꾸준히 몸에 주는 것입니다. 손등 치며 박수치기는 바로 그 자극을 손쉽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힘들지 않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몸이 아프다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꾸준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며칠 하다가 귀찮다고 별 효과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손등 치며 박수치기의 힘은 느린 시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따끔거릴 수 있고 어깨가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숨 쉬는 것이 편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김순자 씨는 손등 치며 박수치기를 처음 권유받았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수 좀 친다고 어디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박수 운동을 하고 나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손등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 10분씩 손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한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자꾸 깜빡깜빡하던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김 씨는 요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하루 10분 박수 쳤더니 내 몸이 다시 박수를 치더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손등 치며 박수치기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작은 기적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루 10분 손등을 치며 박수치는 습관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박수 한 번에 젊음이 살아나고 손끝 한 번에 건강이 깨어납니다. 손등을 치며 치는 박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깨우는 울림입니다. 네 번째는 팔을 원 크게 돌리기를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팔을 원 크게 돌리기를 해야 합니다. 팔을 돌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굳어가고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점차 옷을 갈아입기도 힘들어지고 간단한 물건을 드는 것조차 고통이 됩니다. 작은 동작 하나를 게을리한 대가가 결국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몸은 매일 작게 병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굳고 관절은 굳고 혈액순환은 멈춰갑니다. 특히 어깨 관절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위입니다. 쓰지 않는 팔은 삐걱거리고 아프기 시작하면 끔찍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되면 밤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팔을 크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운동은 어깨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길입니다. 팔을 원 크게 돌리는 것은 어깨뿐 아니라 심장에도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혈액을 머리부터 손끝까지 쫙 밀어 올려주면서 온몸 구석구석을 깨웁니다. 숨이 깊어지고 피가 맑아지며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하루 5분만 팔을 크게 돌려도 어깨가 가벼워지고 허리가 곧아지고 가슴이 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던 몸이 당당하게 세워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팔을 돌릴 때 중요한 것은 크게입니다. 대충 팔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팔 전체로 커다란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던 팔이 어느 순간 부드럽게 돌아가고
뻣뻣하던 어깨가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팔을 돌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노년에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힘은 튼튼한 어깨와 팔에서 나옵니다. 팔을 돌리는 운동은 단순한 관절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며 넘어졌을 때에도 나를 보호하는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무심코 넘겼던 팔 돌리기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9세 김용순 씨는 팔을 돌리는 운동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는 아직 팔이 멀쩡해라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우 식탁 의자에 기대어 일어나려다 팔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50견을 넘어선 심각한 어깨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재활 운동을 시작했고 가장 기본이 팔을 크게 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반바퀴 돌리기도 힘들었지만 매일 꾸준히 팔을 원 크게 돌린 결과 몇 달 만에 통증이 줄어들고 물건을 집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2번씩 팔을 돌리며 팔 돌리기가 내 몸 살렸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팔을 원 크게 돌리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팔을 돌리는 것만큼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5분 커다란 원을 그리며 팔을 돌리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는 척추 곧게 세우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척추 곧게 세우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척추가 무너지는 순간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하면 시선은 땅을 향하고 가슴은 조여들고 숨은 얕아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축소됩니다. 허리가 굽으면 몸만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쪼그라들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척추는 단순한 뼈가 아닙니다. 척추는 삶의 기둥이고 자존심의 버팀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자신도 모르게 구부러집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잘못된 자세, 근육 약화가 맞물려 조금씩 몸을 망가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무너짐이 쌓여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 속에 굽은 허리를 보는 순간 절망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척추가 굽으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폐가 압박되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위장이 눌려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액순환까지 나빠집니다. 결국 몸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걷지 못하면 쉽게 넘어지고 한 번의 낙상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척추가 굽는다는 것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척추를 곱게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허리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의식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나 자신을 일으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어색해도 반드시 버텨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심지어 TV를 볼 때도 끊임없이 척추를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척추 곱게 세우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침대에 눕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 앉을 힘조차 잃고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하는 비참한 삶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른 걸음은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지 일어선다는 당연한 일이 어느새 기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척추를 세워야 합니다. 대전에서 사는 81세 이모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친구 모임에 나갈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친구가 곧은 허리로 당당히 걷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척추를 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허리와 어깨를 펴고 5분, 10분씩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허리가 눈에 띄게 곧아졌고 걷는 자세도 훨씬 당당해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거리를 걷습니다. 이처럼 척추 곧게 세우기 연습은 선택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싸움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척추만큼은 무너지게 놔두지 마십시오. 곧은 척추가 인생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6번째는 걷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걷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걸음을 멈추는 순간 생명력도 함께 꺼져갑니다. 하루하루 걷지 않는 몸은 굳어버리고 무너지고 결국 침대에 갇힌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때 조금만 더 걸을 걸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노년기의 생명줄입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순식간에 힘을 잃습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단순히 움직이기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지고 척추가 꺾이고 한 번의 사고로 평생 침대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걷기 운동은 이러한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를 힘, 화장실을 갈 자유,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 있는 독립성 모두 걷기에서 시작됩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육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고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걷지 않는 몸은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기분은 가라앉습니다. 걷는 사람은 심장이 살아있고 생각이 또렷하며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하루 30분 걷는 습관이 남은 인생 10년을 건강하게 연장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걷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라는 핑계로 걷기를 걸으면 몸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쇠약해집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마당을 몇 바퀴 도는 것이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숨이 차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몸은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 어떤 고가의 보약보다 뛰어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땅을 딛는 단순한 동작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걷는 동안 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걸을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앞에 두고 가슴을 활짝 펴야 합니다. 작은 보폭이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걷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84세 최모 씨는 몇 년 전까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걷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최 씨는 물리치료사가 던진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매일 30분만 걸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목발을 짚고서라도 매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도 한 바퀴도 힘겨웠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 지금은 하루 1시간을 걷습니다. 친구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며 혀를 내두르지만 최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살고 싶으면 걸어야 해. 걷지 않으면 죽는 거야. 오늘부터 당장 걷기 시작하십시오. 걷는 자만이 건강하게 웃으며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